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말하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스피치 코치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건 다 제 생각에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똑하게 말한다라는 것도 완벽한 정답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 하에 이 정도면 똑똑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말한다, 잘 전달한다 이렇게 하죠. 특히나 한국 사회에는 토론 문화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도 다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말하기도 기술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 걸 좋아할까 연구하면은 훈련이 되는 충분한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죠. 비언어라고 하는 거는 표정과 제스처인데, 표정과 제스처도 언어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수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렇게 표정과 제스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은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에서부터도 똑부러지게 표정을 잡고 상대방한테 전하는 게 신뢰를 줍니다. 아, 내가 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좀 잘 되겠구나. 서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그래서 봐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문이 많아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디테일이 보이는 게, 내가 지금 너한테 전할 게 많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안심시키거나 이 상황을 준비해놔달라 라고만 해도 상대방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근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대표님한테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이거 처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때 머리를 엄청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말할 주제가 무엇이다, 그리고 내가 말할 지금 분량이 많다, 그래서 시간을 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 이것도 사람한테 많이 하는 설명 설득법이기도 합니다. 19버거 세트로 3개 주시고요. 스파이시 상알버거 세트 하나, 에그불고기 세트 하나 주세요. 감자튀김 모두 라지로 주시고요. 세트 음료 중 콜라 하나만 사이다로 주세요. 네, 그리고요. 바닐라 쉐이크 2개, 딸기 쉐이크 1개 주시고요. 치킨 모짜렐라 버거도 세트 말고 단품으로 2개 주세요. 너겟도 6조각짜리 5개 부탁합니다. 이상 끝입니다. 송화라는 캐릭터가 설명을 전 되게 잘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인간은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때 어떤 순차 배열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지금 사용한 방법은 크기 순으로 했어요. 햄버거 세트, 그리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 그리고 뭐 다른 단품. 근데 이게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범주라고 하죠. 사람은 범주를 묶어주면 하나의 정보로 이해를 해요. 근데 범주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인간은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15초에서 20초 내에 정보를 최대 한 7가지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한대요. 그 단기 기억을 인간은 작업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이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계속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송화라는 캐릭터는 상대방에게 내용은 많았지만 너가 기억해야 될 범주는 이거야 라고 제가 보기엔 크게 한 3, 4개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훨씬 포스 작업하는 것도 편했겠죠. 이런 예시로 제가 수강자들한테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대표님이 직원에게, 상윤 씨 중요한 손님 왔으니까 커피 맛있는 것 좀 사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개로 사오고, 치즈케이크 하나 사오고, 그리고 카페라떼는 아이스로 한 잔 사오고, 그리고 마카롱은 초코로 2개 사오고, 아이스티도 하나 사와. 이러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만약에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상윤 씨, 음료는 4잔 사와야 돼. 디저트는 3개야. 그리고 머그컵은 하나 사와야 돼. 음료 4잔 중에서 2개는 아메리카노, 하나는 카페라떼, 하나는 아이스티야. 다 아이스야. 그리고 디저트는 치즈케이크 하나, 마카롱 2개 사와줘. 혹시 이해돼? 안 되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은 그 직원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직원이어도 대표님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1.4kg 정도가 된대요. 근데 제가 약 70kg이라고 치면은 저의 몸 전체에 한 35분의 1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친구예요. 근데 이 뇌가 저희 전체 몸의 에너지의 칼로리의 22% 정도를 씁니다. 여러분, 남들이 무거운 거 들어달라,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라 이러면 싫잖아요. 그 싫은 이유가 칼로리 소모. 칼로리는 생명, 생존이거든요. 근데 머리는 많이 쓰게 되는 건 내 생명을 지금 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치 않을 때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잘하는 게 단순히 그냥 똑똑하게 말해요 이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설명하니까 상대방이 머리를 쓸 일이 적고 상대방은 그걸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럼 나한테 결국 좋고 이런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이 말하기의 역량이 내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어미라고 하죠. 이런 거 자꾸 이어서 하면은 이건 사실 한 문장이긴 한데 엄청 많은 뜻을 상대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그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훈련이 단문입니다. 짧을 단, 그러니까 짧게 문장을 쳐라. 그래서 모든 말을 최대한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송아라는 캐릭터로 한번 다시 봐볼까요? 네, 주문이 많아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3문장으로 끊었어요. 내 주문이 많아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내 주문이 많아서 제가 천천히 말해 드릴 건데 그래가지고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이 좀 길어져요. 그러면 상대방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훈련을 제일 잘하는 법은 글을 많이 쓰십시오. 문어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문어체는 글의 어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구어체를 많이 쓰거든요. 정갈한 포인트 연습을 할 땐 문어체가 좋아요. 그리고 문어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어체 연습을 하면은 배우들 같이 자연스러운 말하기까지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스피치 연습을 할 때 말은 자연스럽게 해야지 딱딱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문어체를 자꾸 기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글과 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내가 말을 횡설수설한다, 말을 좀 많이 한다, 빠르게 한다 이러시는 분들 있다면은 글 많이 쓰시면서 녹화하고 녹음하고 자기 말하기 듣고 짧게 쳐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꼭 실전에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쌍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괄식이 뭐냐면 앞쪽과 끝쪽의 핵심을 둘 다 똑같이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처음에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이런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내용을 막 듣다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라고 처음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와 주면은 그래 이 이야기였지 라고 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단문과 이 쌍괄식만 잘해도 업무 보고하는 거 정말 많이 좋아지고 브리핑하는 거,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깔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데스크탑이던가 노트북 바탕화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폴더화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을 것처럼 정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근데 아무래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폴더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 컴퓨터 들어가서 작업 좀 해줘라고 할 때 훨씬 더 작업이 잘 되고 전달이 잘 될 겁니다. 그럼 이 전미도가 연기했던 송아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봐보죠. 19버거 세트로 3개 주시고요. 스파이시 상하이버거 세트 하나, 에그불고기 세트 하나 주세요. 여기서 지금 햄버거 세트라고 하는 분류 범주 애들만 첫 번째로 거론을 했죠. 감자튀김 모두 라지로 주시고요. 세트 음료 중 콜라 하나만 사이다로 주세요. 감자튀김과 그리고 세트 중 음료 하나. 얘네가 각 버거 세트보다 더 낮은 카테고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범주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연상하는 동물이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이미지를 그리게 돼요. 제일 큰 폴더, 제일 큰 카테고리. 오케이. 그거 안에서 이거. 이런 거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듣는 이가 뭐 한다? 머리 쓸 일이 적어진다. 가장 빠르게 똑똑하고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단문과 쌍괄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말하면 상대방한테 머리를 안 쓰게 하기 때문에 호감이 일어나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어려운 걸 시키고 어려운 말을 시켜서 나의 스트레스를 준다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말을 하면, 즉 내가 정리해서 말을 잘하면 상대방이 머리를 쓸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배려라고 부르기도 해요. 단순히 논리성으로 수학적인 말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말을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깔끔한 말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존감하고도 연관되겠죠. 나도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 기죽을 필요 없는 거구나. 이러면서 삶이 훨씬 더 가뿐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목소리와 말투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마음이 대변되는 행위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만만하게 보는 목소리의 특징이 약간 기어 들어가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기가 죽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할 때 발성이 자꾸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만만한 말투다라는 것은 숨은 텍스트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은 함부로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상하위의 개념, 이런 승패 개념이 생겨버립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도 동물이니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맹렬히 무서운 사자도 강한 독을 품고 있는 어떤 동물,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작은 동물을 함부로 못합니다. 이 아이를 건드렸다가 내가 이기긴 하는데 손해를 볼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쉽게 안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말투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말투, 발성, 이런 것들을 연습해 놓는 거는 호신용으로도 괜찮긴 하죠. 말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레이션 톤도 있고 연기 톤도 있고 뭐 회사 보고 톤도 있고 이런데 이걸 뭔가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정리가 좀 더 잘 되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알게 된 게 퍼스널 컬러였었고, 자기만의 퍼스널 컬러가 있다 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처음 나눌 때 웜톤과 쿨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더 밝은 톤, 그리고 더 어두운 톤으로, 웜톤에서는 봄톤, 그 어두운 톤으로는 웜톤에서 가을톤, 그리고 쿨톤에서는 밝은 건 여름톤, 어두운 건 겨울톤, 이렇게 나눠요. 생각을 해보니까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스피치도 둘 다 이미지를 갖고 하는 행위인데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피치 퍼스널 컬러, 스피치 컬러톤이라고 전 부르는데 나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설명을 조금만 도와드리면 웜톤 중에서 더 밝은 봄톤은 마치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 아니면 조정석 씨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밝고 능청맞고 사랑스럽고 유쾌한 캐릭터. 근데 웜톤 중에서 좀 무거운, 그러니까 좀 낮은 딥한 톤에 있는 딥톤은 가을톤, 오은영 선생님,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내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은 가을톤. 쿨톤 같은 경우에는 여름톤이 밝아요. 밝은 톤이 여름톤인데 기상캐스터, 적당히 활기찬데 또 신뢰감 있는 느낌 있죠? 어느 정도 업무적인 느낌 나는 형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보통은 여름 쿨톤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좀 여름 쿨톤을 처음에 원해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 쿨톤, 겨울처럼 무겁고 차갑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는 톤, 이거는 연설가들이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대표들도 많이 배우고 배우들, 연극 배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톤이기도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의 컬러 톤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컬러 톤을 다 배워놔서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피치입니다. 진짜 표정이 중요합니다. 표정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표정을 이렇게 웃어보시면 심장의 박동이 좀 바뀌어요. 신경계가 바뀌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그 표정과 행위를 지으면 감정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거북목 많이 하고 이렇게 인상 찌푸리는 게 습관이신 분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보고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합니다. 내가 행위하고 있는 표정에 감정이 따라온다. 그래서 그 감정이란 친구는 모사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밝은 표정 짓고 있으면 나도 따라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신중하게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그 표정을 하고 있으면 나 저거 따라할래, 나도 저거 할래 하면서 따라와요. 그런 것 때문에 표정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죠. 이거 진짜 재밌는 이론인데 여러분 첫인상이 얼마 만에 결정된다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가장 짧은 건 0.2초래요. 0.2초 안에 그 뇌가 편도체가 판단을 해서 저거 좋은 사람, 나 피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하는 가장 첫 번째의 그 채점 포인트가 표정이에요.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55%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40% 정도, 38%예요. 말의 내용이 7%밖에 안 됩니다. 이걸 메러비안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만 더 재밌는 이론을 설명하면은 보통 면접을 봤을 때도 2분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재밌죠? 폴 왈렌이라는 교수가 어떤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첫인상이 결정됐는데 그 사람의 그 첫 이미지를 바꾸려면 나 그렇게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에요를 납득시키려면 200배의 정보량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표정을 생기 있게 괜찮게 호감 있게 지으면 200배 빠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을 방긋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상대방한테도 그게 감정 전이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표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들 보면 목소리도 참 멋있고 참 괜찮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성은 쿨톤처럼 단단하게 내는데 표정은 웜톤처럼 따뜻하고 생기 있게 해요. 그래서 이 오묘한
조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매우 좋아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 한번 조승우 씨를 봐볼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래 이게 바로 여행이지 라고 할 만한 여행이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소리가 엄청 두꺼워요. 소리가 단단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걸 쿨톤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 보시는 것처럼 조승우 씨의 표정은 너무 사랑하는 애인에게 구해주는 것처럼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잖아요. 만약 조승우 씨가 눈빛을 표정을 저렇게 안 하고 발성만 썼으면 이게 무겁고 무서워집니다. 이 인터뷰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은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었던 때로 여행 갔을 때요. 이게 그 미스터리 엑스파일 같은 것도 아니고 무서운 호러 영화가 돼요. 근데 목소리는 똑같이 하는데 표정을 웜톤처럼 지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좋았던 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가고 싶었던 그런 때요. 아, 저 사람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랑 대화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시청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성을 잘 쓰게 되면 굉장히 리더가 되는 목소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위로 가버리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표정을 따뜻하게. 아니야, 나 너 해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널 너무 좋아해. 라는 걸 하지 않으면 이 발성은 평생 쓸 수가 없습니다. 수강생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아, 선생님, 저 말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말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답답해해요. 여기서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항상 답은 극과 극 그 사이에 있습니다. 좋은 말 속도는 빠르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느리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합쳐질 때 뭐라고 하냐면 리듬감이라고 합니다. 말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같은 거든가 이런 동영상을 0.5배속으로 재생하세요. 0.5배속으로 따라하면 안녕하십니까, 인제 컴퍼니 표 원인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연습하다가 정배속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인제 컴퍼니 대표 원인재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반대. 느린 분들 있죠. 1.5배속 정도 재생 속도를 높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제 컴퍼니 대표 원인재입니다. 이렇게 빨리 쳐버리면 원래 느긋느긋한 사람이어도 빠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배속을 만들면 그 다음에 속도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알면 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느리게를 섞어서 하는구나. 엄청난 그 비밀을 같이 보게 됩니다. 한번 봐보실게요. 우리나라의 범죄 예방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는 현재 8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많은 CCTV들이 대부분 사건 발생 후에 그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예방도 하긴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24시간 수십 개로 쪼개진 CCTV를 감시하면서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24시간 수십 개로 쪼개진 CCTV를 감시하면서 말이죠. 끊는 구간도 있고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는 현재 8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리듬감을 듣다 보면 사람이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면 음악적이기 때문에.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배우들 수준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한번 같이 들어보죠. 리듬감과 강약을 잘 들어보세요. 홍인방의 말이 맞아. 4대 부대라는 것들은 주도권을 빼앗길까 무서워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이기려 하는 그런 족속들일지 모른다. 어떤 생각을 해내신 겁니까? 나도 그랬어. 유배 내내 이대로 잊혀질까 늘 초조하고 불안했지. 백성을 위한다는 놈이 그 자리에서 할 일을 찾으면 될 것을 왜 그리 초조하고 불안했겠느냐. 우리 4대 부들이란 그런 족속들이야. 근데 맹자는 그런 족속들에게 나라를 맡겼어. 왜 그랬을까? 맹자는 모르셨던 걸까? 아니, 맹자는 그걸 알기에 인을 강조한 것이다. 허나 난 입만으로 못 믿겠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뭐라 하냐? 야, 연기 진짜 잘한다. 근데 연기 잘한다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음악같이 말한다. 야, 저 사람 패턴 진짜 다양하다. 저 같은 전문가는 그걸 읽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스피치 수강생들을 보고 패턴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추가하면 좋을 패턴이 뭘까? 근데 김명민 씨 거 보면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우리 4대부들이란 그런 족속들이야. 그런 맹자는 그런 족속들에게 나라를 맡겼어. 왜 그랬을까? 맹자는 모르셨던 걸까? 아니, 맹자는 그걸 알기에 인을 강조한 거야. 이렇게 안 했죠. 계속 왔다 갔다. 우리 4대부들이란 그런 족속들이야. 근데 맹자는 그런 족속들에게 나라를 맡겼어. 왜 그랬을까? 맹자는 모르셨던 걸까? 아니, 맹자는 그걸 알기에 인을 강조한 것이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보이시는 순간 스피치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와, 말이 음악이구나 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시크릿이 풀려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나 중요한 게 말하기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강약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느린 분들은 빠르게 연습하십시오. 빠른 분들은 느리게 연습하십시오. 어디 선상에서 본인만의 말하기에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적절한 속도가 됐을 때 내 말하기에 말 꼬이는 게 좀 줄어들 거예요. 인간은 정적을 두려워한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정적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느낀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대부분 말하는 특징이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듯이 합니다.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더 기다려요? 마치 사자가 그냥 초원에서 쳐다보는 거랑 가젤은 어떻게든 도망가야 돼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동물적 본성
지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끊을 줄 아는 사람을 보면은 기싸움에서 저 사람 기가 되게 세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받게 돼요. 그걸 제일 잘하는 직업이 배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들의 말하기를 듣다 보면 자꾸 집중이 됩니다. 그 베네딕트 컴퍼비치라고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연기했었던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런 분야에서 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에 정적을 뒀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죠. Don't. 이렇게 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집중하게 돼요. Learn to say fuck you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Just stop thinking. 말을 쉬고 나면은 그 다음 말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말이란 건 그렇습니다. 음악은 계속 이렇게 쉬면 또 패턴이 돼요. 지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략을 잘 보시면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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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쉬고 고속도로 한번 밟아줍니다.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정적입니다. 이 다음에 도대체 무슨 말이 이어질까? 라고 하는 상대방들의 추리 본능, 추적 본능, 문제를 풀고 싶어 하고자 하는 욕망, 그거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말이 훨씬 더 힘이 실려서 말하고 있는 저희의 눈빛을 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감정 공부를 했을 때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형성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름을 갖고 있고 연령을 갖고 있고 성별을 갖고 있고 직업을 갖고 있고 국적을 갖고 있죠. 우린 수많은 라벨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캐릭터 역할로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얄궂은 말을 하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단단한 마음을 갖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선택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기, 또 하나 할 것은 그러면서 좋은 라벨지를 만들기, 좋은 캐릭터를 만들기, 사람들한테 괜찮은 평을 받기. 그러면 상대방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내 기분도 좋아지고 효능감이라는 게 생겨요. 내 인생은 항상 망가졌었는데 나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희망이 생깁니다. 인간이 괴로운 건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괴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거는 숙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풀고 싶은 좋은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이 더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말하기를 연습하시면, 그러면은 더 좋은 여러분들을 위한 캐릭터가 형성될 거니까요. 훨씬 삶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긴 건 멀쩡한데 이성에게 인기가 없고 이성과 잘 못 만나는 분들이 있죠. 대화가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인상을 받을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사람의 인상을,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메러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미지를 시각으로 55%를 결정한대요. 그 다음에 청각인데 청각이 38%, 그리고 텍스트가 7%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시각적인 거는 어느 정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형을 해버린다든가 비싼 그냥 명품을 입거나 하면은 이미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대화, 말, 목소리, 이거는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생긴 건 엄청 잘생기시고 예쁜데 상대방과 대화도 잘 안 되고 사랑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을 많이 봐보니까 청각적 요인하고 텍스트적인 요인이 훈련이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무조건 쌍방이잖아요. 그게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직장이든 누구든 간에 상호성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사회교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싶어하고 내가 준 만큼 또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대화를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분들 보면은 대답만 원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질문 잘하고 반응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반 이상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야기하지만 여성분들은 훨씬 더 감정이 섬세하고 그리고 따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체적으로 남성분들이 조금 더 사이즈도 크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좀 무섭고 나를 혹시나 해하지 않을까, 나보다 등치도 큰 사람이 목소리도 예를 들어 낮은데 표정을 닫고 있으면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감정이야 라고 여러분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표정입니다. 그 표정을 너무 아름다운 무언가를 바라봐 주듯이 아니면 관심 있는 것을 봐주듯이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남성분들은 사회화가 될수록 표정이 많이 굳더라고요. 힘든 이야기 하기 힘들고 혼자서 감내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에 서툴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굳어요. 근데 저는 좀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으면 좀 울고, 웃고 싶을 땐 더 호탕하게 웃고, 그런 것을 대부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솔직하고 그리고 감정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을 키우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좋은 샘플을 많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봐야 돼요. 그거 누가 몰라? 안 본 거예요. 본 거랑 안 본 거랑의 차이는 의지에 있습니다. 의식. 그래서 내가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것들만 보여요. 그래서 뭐 잘생긴 공유 씨를 보든 뭐 이병헌 씨를 보든 이도현 씨를 보든 정인 씨를 보든 아, 저 사람은 얼굴이 완성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저 사람들 표정 진짜 잘 쓴다. 이거 언제 느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스튜디오 가서 한번 사진 촬영해 보십시오. 와, 모델 돈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전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표정 짓는 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저는 표정 훈련을 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훈련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0.25배속으로 키고 액션 큰 아이들을 따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핀터레스트던가 구글 같은 데다가 모델 사진 뭐 이렇게 검색하던가 배우 프로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너무 훈훈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의 표정을 보고 따라하면은 늡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내가 너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려면은 무미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티가 나고 표현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멜로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멜로디가 다양합니다. 근데 좀 소극적인 분들 그리고 방어적인 기제가 있는 분들은 멜로디가 좀 낮아요. 이 멜로디 폭이 낮다는 건 뭔 뜻이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이 한 층 한 층을 모여서 저희는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발성에서. 이 스케일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확보된 사람하고 도레미 이 정도만 쓰는 사람하고 쓸 수 있는 멜로디가 달라요. 어떤 뜻이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투가 많은데 도레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게 보면 시크해 보일 수 있는데 나쁘게 보면은 너무 딱딱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분이어도 맨 처음에는 좀 반가움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멜로디 폭을 좀 넓혀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께서 이렇게 음충수가 다양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안 끌려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무서움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어떤 정보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놀 때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해줘야 나 지금 너의 말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남성분들 일반화긴 합니다만 듣고 그냥 잘 됐네. 게다가 예를 들어 텍스트까지 사실적으로 말해. 그래서 여성과 남성분의 일반화입니다. 일반화인데 차이는 여성분들은 공감을 원해하고요. 남성분들은 이성적인 사실을 원해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성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름다움 그리고 남성분들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팁을 드리면 남자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예쁜 말 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남성분들 저 포함해서 자신의 여성을 아름답다고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재밌는 예시인데 그 외할머니가 지금 99세시거든요. 내년이 100세십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이모들하고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깔깔깔 대면서 이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모가 할머니 손을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서 우리 엄마 너무 이쁘지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이렇게 봉숭아를 물들인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할머니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소년데요 이러니까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성은 아름다움을 원하고 그게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구나.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만나는 여성분들에게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 거짓말 치지 마 이래도 속으로는 나쁘진 않은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신 남성분들한테는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디테일하게 야 내가 이 수많은 사람 봤는데 너가 제일 듬직하다. 아니 어떻게 넌 그렇게 요리를 잘해? 이렇게 칭찬해주면 대답 안 할 거예요. 다음번에 또 음식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있을 때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나 되게 자상하대. 아니야 나 요리 잘한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승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분들한테 예뻐해주고 아름다워해주고 디테일적인 거를 바라봐주는 거, 공감을 해주는 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칭찬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같습니다. 단단 말투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 무뚝뚝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여러분 공감, 감정도 훈련이 돼요. 당연히 선천성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키즈 스피치 코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 부모의 성격을 따라가면서 그 자기 부모의 말 스타일을 따라가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오면서 막 90도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덕분에 진짜 저희 아이가 너무 도움받아요 하면서 막 바카스 주시고 막 젤리 주시고 쿠폰 주시고 이런 분 있잖아요. 따님이 똑같이 해요. 선생님 오늘 잘 배웠습니다 이러고 또 인사하고 가고. 대박인 게 그런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 스킨십을 되게 잘해줘요. 너 너무 잘한다 이러고 손 줘보라고 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근데 반면에 저는 무뚝뚝한 집안에서
하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질 방법을 배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안 해봤다. 그래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말했을 때 내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도 느끼고 이걸로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걸 느껴봐야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다면 좀 쉽지 않을 텐데 에세이를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에세이가 많기 때문에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하는가 이거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가고 싶다. 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에세이랑 특히 시 읽고 나서 표현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진짜 다양하죠. 제가 사람들을 다 코칭하고 상담하고 분석해본 결과 이거는 거의 필살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레이밍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이밍 전략이 뭐냐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무슨 프레임이냐? 굿 프레이밍.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계속 좋은 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여성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정이 예리하니까. 예민이 아니에요. 예리하니까 더 많은 게 보이니까 자꾸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 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사실적으로 내가 보기에도 너 좀 그런 것 같아 할 수도 있지만 굿 프레이밍. 나는 근데 그게 너의 엄청 좋은 장점 같은데? 너 그거 되게 잘하던데?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전략.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잘하는 예시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덱스 씨죠. 덱스 씨가 너무나 잘생겼지만 이 말하는 화법, 말투도 너무 섬세해요. 같이 한번 좀 봐보시죠.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었다라고 들었거든? 한때는. 한때는. 근데 뭐 사실 중학생 때 그 컨디션이 고등학생 때랑 연결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한데 공부까지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공부 잘했지 않냐 하니까 아니야 한때 조금 중학교 때 이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으면 고등학교 때도 잘했는데 너 게다가 얼굴도 예쁜데 어떻게 공부까지 잘해 이렇게. 이 사람의 그냥 섬세함 같아요. 뭔가 그때의 친구들의 분위기가 공부를 안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다들 그냥 하는 거였어서 나도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근데 나는 왜 다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 안 했지? 또 특별한 거지. 서로 이렇게 맞받아 쳐주는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인데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 즐거움을 원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전달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MBTI 뭐야? 밸런스 게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술 게임 한번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피치의 테크닉으로 보자면 보려면 보인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해봐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진심이어야 된다. 상대를 진심으로 대했을 때 이 시너지가 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상대방이 했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는 거야. 했을 때 아니 근데 그거는 너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먼저 한마디만 해줘도 나 너랑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랑 대화하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게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결국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상대방 말하는 걸 듣고 계속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더 메시지가 안 좋아져요. 자꾸 상대방 말에 집중해서 상대방이 뭘 듣고 싶어 할까? 무슨 감정일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못 할지언정 어떤 게 고민일까 생각하는 게 가장 어법이 좋아지는 근본 기술인 것 같습니다. 위트를 섞어주면 되게 좋은 말하기 기술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적으로만 보면 야 발성 좀 키워봐. 야, 소리 좀 크게 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막 내 이야기 잘 안 들리지? 내 목소리가 좀 작지? 이러면은 아니야 내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내가 다음번에 더 가까이 가서 들으면 되지. 더 내가 너 말에 집중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은근히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걸 너무 사실적으로 그래 너 발성 키워. 너 좀 복식 호흡 좀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말하기를 잘 듣고 상대방의 것을 남 탓이 아니라 내 문제인데? 내가 잘 못하는데?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주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은 부정적인 남자를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남자도 안 좋아하지만 경향성이 여자가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염세적이잖아요. 막 세상을 되게 막 무겁게 보는 사람. 근데 이런 심리가 있어요. 애를 낳든 안 낳든 그거는 자유예요. 출산의 자유고. 근데 오랜 DNA 중에 내 아이가 저 남자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본능이 있는데 저렇게 부정적이면 내 가족도 부정적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좋아할 수가 없다고 본 적이 있어요. 동의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단 긍정적인 게 아무래도 좋죠. 밀당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반찬 막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냉장고 터질라 하는데, 그러면 아 엄마 나 지금 냉장고 다 꽉 찼어, 안 줘도 된다니까. 야 엄마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랑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밀당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의 균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그 시간을 주는 거죠. 혼자 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나도 마찬가지고 나한테도 그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주면 자꾸 함께 하려고만 하고, 어떻게든 오자마자 바로 또 카톡하고 바로 전화하고, 이 사람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고백 공격해버리고 갑자기 집으로 자동차 타고 찾아가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게임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가 조금 오묘하게 말뜻해 반전 매력이 있어야 더 궁금해지고 잘 보이고 싶고 이러지, 이 패턴이 다 보이면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밀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를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너와 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자. 그 사람의 공간과 나의 공간이 있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여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남자들은 소유욕이 있다 보니까 다 붕괴시킬라 해요. 아, 이 사랑은 다 주는 거야. 사랑은 그냥 헌신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뒀으면 좋겠다. 차분하게 대화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약간 소유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을 갖고 싶어서 집착하다 보니까 카톡을 너무 빨리 하는 그런 것도 매력 포인트를 낮추는 행위 같습니다. 적당히 바빠야지 조금 보고 싶고 이런데, 모든 걸 다 호응해주고 모든 걸 막 빨리 대답하고 이러면은 상대방한테 궁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나도 그런데? 내 생각도 그래. 이렇게 다 똑같이 하면은 왜 내 말에 다 똑같다고만 해? 이러면서 또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펼치긴 펼쳐야 된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좋아해? 아니면 소고기를 좋아해? 물었을 때 난 원래 사실 삼겹살에 뭐 된장찌개 먹는 걸 좋아해. 근데 내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가 소고기를 좋아한대요. 한두 번이야 나도 소고기 좋아하는데 할 수 있죠. 근데 기계적으로 맨날 그 사람과 똑같은 의견을 말하면 거짓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빠는 뭐 삼겹살 좋아해? 소고기 좋아해? 하면은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거든? 이렇게 여자가 했을 때 그래? 소고기 맛있지. 근데 난 삼겹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삼겹살에 된장찌개 먹으면 되게 맛있던데? 왜 소고기를 더 좋아해? 이렇게 내 의견은 이렇고 너의 의견은 어때?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주면은 오묘하게 반대가 끌리는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